자, 이어서 정철이 바다에서 무언가를 보고 느끼는 장면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브이로그 조선시대부터 열심히 찍었나 봅니다. 자, 앞에서 잠시 끝 무렵에 설명했지만 산에서 시적하자는 위정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산에서는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산중을 매양보라 동해로 가자스라. 이제 바다 가자 이런 거예요. 이제 바다 가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남녀 완보하여 산영루에 올라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시적하자 현재 위치 산영루입니다. 그런데 산영루에 오를 때 보세요. 남녀 완보, 이게 뭐냐면 남자가 타는 가마요. 뚜껑 없는 거. 지금 말하면 오픈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관리니까 오픈카 페라리 꽝 타고 간 거예요. 산영루에 올라 보니까 영농 벽계수와 수성대도난 니별,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다. 벽계수, 푸른 물과 수성대도, 새, 여러 가지 소리로 우는 새들은 이별을 원한다. 이 이별은 뭐 화자와의 이별인 거예요. 화자와의 이별. 그런데 사실 물과 새가 나와의 이별을 원망할까요? 아니죠. 이렇게 표현했고 그 속에는 뭡니까? 사실 화자가 산을 떠나는 무엇이 드러났다? 아쉬움요. 아쉬움이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기를 떨티니 오색이 넘는한 듯 고각을 섣분이 해운이 다 건난 듯. 자, 대꾸법으로 위 문장과 아래 문장 어떻습니까? 똑같죠. 대꾸법을 통해서 뭘 드러냈냐면, 자, 전기, 깃발요. 관리가 행차할 때 다양한 색깔의 깃발, 그게 막 넘실댄다. 행차하는 모습, 동해로 가는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각을 뿔처럼 생긴 거 부 하고 행차할 때 불잖아요. 그 모습, 그걸 하니까 해운이 다 거친 듯하다. 자신의 행차하는 모습, 철삭되지 않고 뭔가 위험 있는 모습을 대꾸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것도 종종 출제됩니다. 명사길 닉은 말이 취선을 빚기 싫어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하로 들어가니. 여기까지만 끊어볼게요. 명사길은 모래길요. 모래, 닉은 길이라는 것은 익숙한 길요. 모래를 자주 다녀서 익숙한 말이 취선을 실었다고. 취선을 태우고 어디로 간다? 해당하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취선은 뭐냐면 취한 신선인데, 술 먹고 취한 신선이 아니라 자연에 도취된 취한 신선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 작품에서 자연에 취한 사람은 누굴까요? 화자요. 화자 자신을 취선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자신을 뭐에 빗댔습니까? 신선에 빗대고 있다고요. 그 다음 이 해당아 여기에 갔어요. 그러니까 백구야 나디 마라 내 버딘 줄 어띠하리. 사람이 탁가니까 백구는 뭐냐면 흰 개가 아니라 갈매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가니까 갈매기가 후 이렇게 주위를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화자가 백구야, 야 그렇게 막 멀리 날아가지 마. 왜? 내가 너의 벗인 줄 어떻게 하냐? 내 너 친구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물이 화자의 친구가 되고 화자의 친구가 자연물이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 자연친화요. 자연친화 사상이 드러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물아일체. 자주 나오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금난글 돌아들어 총석정 올라하니 시적하자 현재 위치 총석정입니다. 여기서 또 뭘 보느냐?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선봉류. 4개의 봉우리를 보는 거예요. 4개의 봉우리. 그 4개의 봉우리를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공루 남은 기둥 다만 내히 서 있구나. 4개라고 했으니까 사선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배공루 됩니다. 배공루가 뭘까요? 누가 사는 곳? 옥황상제요. 옥황상제가 사는 곳에 기둥 4개가 딱 남아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옥황상제가 사는 곳은 엄청나게 화려하겠죠. 그럼 그 기둥도 엄청나게 화려하겠죠. 아름답다는 소리입니다.
그 배곡루의 기둥에다가 사선봉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선봉이 겁나게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겁나게 아름답다는 것을 또 한 번 다른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공수의 성령인과 기부로 다담한가. 그러니까 공수는 뭐냐면 중국의 유명한 기술자예요. 그 기술자의 작품인가 무엇이요? 요 남은 기둥요. 사선봉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귀부, 귀신의 도끼로 만들어 세워놓은 것인가 라는 거죠. 그만큼 대단해요, 아름다워요 라는 거죠. 그 다음 구태야, 육면, 6개의 면은요 무엇을 본 떴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총석정에서 뭘 봤다고요? 사선봉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 갑니다. 고성일란 뎌만 두고 3일포를 찾아가는 시적 화제의 현재 위치 3일포요. 제가 현재 위치라는 것은 여정이라는 소리입니다. 찾아가니 이제 거기 가서 뭘 봤느냐? 단선은 완연한데 붉은 근력. 사선은 어디에 갔느냐? 사선은 뭐냐면 여러분들 4명의 화랑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4명의 화랑이 3일포에서 붉은 글씨로 사실 낙서해 놓은 거예요. 맞죠? 현대로 말하면 붉은 글씨를 써놨는데 내가 시적 화자가 3일포가 하니까 이 단서는 그대로인데 얘네들은 없다라는 거죠. 얘네들을 떠올린 거예요. 4명의 화랑을. 자, 얘 사흘 머문 후에 어디가 또 머물렀는가? 누가요? 사선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기 하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얘 사흘 머문 후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지명의 유래와 관련되는. 그래서 3일포, 얘들이 3일 머물고 떠났다 그래서 3일포가 되는 거예요. 지명의 유래가 드러났다. 요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 선유담, 영랑호 거기에 갔는가? 여기에 머물고 그 다음 청간정, 만경대 몇 곳에 여기를 떠나서 가 있었던가라는 겁니다. 누가요? 사선들이요.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3일포 가서 뭘 떠올린 거다? 4명의 화랑을 떠올린 건데 자습서마다 조금씩 다른데 4명의 화랑을 뭐 했다? 추모한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좋은 말로요. 그냥 화랑 생각했다, 떠올렸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니화는 벌써 디고 접동세 슬피 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니화가 뭡니까? 백꽃요. 백꽃. 그러면 이 니화 나오면 계절은 봄이에요. 그런데 꽃이 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봄이 지났다. 늦봄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낙산 동반으로 의상대 올라하니 자, 시적 화자의 현재 위치는요. 의상대입니다. 의상대. 의상대에서 뭘 보느냐? 자, 이것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일출의 모습을 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출을 보리라 밤중에 일어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운이 지피난 동, 육농이 밭이 난 듯. 자,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상스러운 구름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듯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6마리의 용이 그 해를 떠받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바다해 떠날 째난 바다를 살짝 뜰 때는 망국이 이르더니 이런 거죠. 수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해가 이렇게 해서 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망국이 막 일렁일렁 하더니 이런 겁니다. 천둥에 띠뜨니 이제 하늘 높이 이렇게 솟은 거예요. 호발을 해리로다. 호발 쉽게 하면 털요. 털 하나하나를 다 헤아릴 수 있을 만큼 박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의미를 짚어봐야 합니다. 자, 제가 앞에서 하늘에 떠 있는 거 달, 별, 그 다음에 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임금요. 그러면 일출할 때 이 태양이 임금을 상징하는 거예요. 임금의 빛이 털을 다 헬 수 있도록 밝게 비춰준다라는 것은 임금의 능력치가 높다 낮다, 높은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금의 총명함, 그 다음에 어려운 말로 예지, 즉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 겁나게 밝은데 시적 화자가 그 태양 곁에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또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일단 리을 쉐라 나오잖아요. 리을 쉐라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습니까?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다라는 게 지나다는 거예요. 그 태양 옆을 지나는 구름이 근처에 머물까? 뭐 태양의 옆에 머물까? 두렵다는 거죠. 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서 막 비추고 있는데 구름이 이거를 가려버리면 이 빛이 제대로 비출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임금의 총명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것 뭐겠습니까? 간신이죠. 이때 열구름은 바로 간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사상을 읽어낼 수가 있는가? 여기에서 우국지정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는가? 이때 시선은요, 시를 쓴 신선 나왔던 사람 한 사람밖에 없지요. 200요. 200은 어디 가고 해타 그가 쓴 식구만 남았느냐라는 거죠. 천지간 장한기별 소식요. 자세히도 했구나. 자, 이것도 200의 시의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시 제목까지는 구체적으로 문제 잘 안 나와요. 시를 인용했다 이 정도 알면 돼요. 이 시 속에 뭐가 있었냐면 일출의 장면을 묘사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작가는 이걸 읽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만 했었는데 오늘 와서 지금 이 일출의 장면을 보니까 이 시 속에서 묘사했던 그 일출의 과정이 정말 자세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요. 사양 현산의 첫 쪽을 물리 밟아 우계지륜이 경포로 나려가니 계속해서 가다가 어디로 간다? 경포로 가는 겁니다. 시적 화자 현재 위치 경포요. 그런데 경포로 갈 때 시적 화자가 탄 거요. 아까는 남녀였죠. 지금은 우계지륜. 우계지륜이 뭐냐? 신선이 타는 수레요. 그러면 시적 화자가 자신을 뭐에 비유했다고요? 신선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포로 가니까 여러분들 경포대에 갔다 온 사람은 알겠죠. 경포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 소나무 숲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옆에가 뭡니까? 동해가 되는 거죠. 이거를 미리 떠올려 놓으세요. 제일 먼저 시적 화자는 얘를 봅니다. 얘를 보고 표현한 겁니다. 뭐라고 표현했냐? 십리빙환을 다리고 고텨 달아 당송 우른 속에 슬까지 폈다. 자, 이게 뭐냐면 십리는 규모를 나타내는 거예요. 겁나게 큰 빙환이 뭐냐면 명주실로 만든 천요. 그냥 좋은 천을 다려서 이런 뜻입니다. 당송 우른 속에 소나무, 이 옛날에는 여기 소나무 숲 이렇게 있었겠죠. 지금은 없어요. 가면 자전거 타러 자전거 길밖에 없어요. 커플들만 겁나 자전거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 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수의 수면의 잔잔하고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주로 천을 크게 떠서 다려서 여기에 탁 놓아두었다, 펼쳐두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물결도 자도 잘싸, 물결도 호수의 물결도 잔잔하다. 모래를 해리로다라는 것은 잔잔하고 깨끗하니까 그 밑에 있는 모래를 다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구나. 호수가 깨끗하고 크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 시적 화자가 이 호수에서 뭐 하느냐? 고주해람하여 그냥 배 타고 옵니다. 주자가 배주자요. 배를 타고 정자 위에 올라가니 시적 화자가 경포에서 이제 정자 뭐냐면 여기 가면 정자가 하나 있어요. 배 걸어갈 수는 없죠. 양반 체면에 헤엄치고 갈 수는 없죠.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니 이제 뭘 보게 되느냐? 강고 넘은 곁에 대양이 거기로다. 여기 동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여기를 보니까 동해 바다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이 동해 바다를 보고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동룡하다 이 기상, 와 조용하다. 그다음에 활원하다 저 경계, 끝없구나 저 경계. 이렇게만 해석하면 돼요. 이게 좋다는 소리일까요? 나쁘다는 소리일까요? 겁나 어마어마하다, 좋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음 이도공 가잔데 또 어디 있단 말고
이만큼 갖춘 데가 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하나의 장소에 아름다운 호수와 바다가 동시에 다 있으니까 정말 좋은 곳이라는 거죠. 이만큼 좋은데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고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사? 보고 하겠습니다. 홍장고사를 헌사타 하리로다. 야단스럽다 하리로다. 홍장고사가 뭐냐면 자, 홍장이 기녀예요. 기녀. 겁나게 엄청나게 예쁜 기녀예요. 그런데 이 기녀한테 관리 박신이라는 인물이 완전히 푹 빠져서 어떤 해프닝을 겪거든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자를 돌같이 보던 이 박신 완전 넋이 나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 고사예요. 그런데 이 고사를 갖다 들면서 내가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홍장이라는 여자의 미모는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야단스러운 소리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고사를 활용한 이유는 뭐? 여기에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강릉대도 풍속이 좋으시고, 강릉의 풍속이 겁나 좋구나 라는 겁니다. 강릉이라는 지역의 풍속이 좋다.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왜냐? 절효정문이 골골이 벌어지니. 자, 절효정문은 뭐냐면 문이에요. 문.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리는 문이에요. 세워주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세워주는 문이에요. 그럼 언제 세워주느냐? 충신이 있거나, 그 다음에 아주 효자가 있거나, 그 다음에 지조와 절개가 강한 연려가 있을 때 거기에 기념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세워주는 물이에요. 문. 근데 그 문이 골골. 이때 골골은 뭐냐면 지역마다, 마을마다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릉의 풍속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강릉의 옛날 풍속이 좋다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자뻑 들어갑니다. 비옥가봉이. 이 비옥가봉이 뭐냐? 표창할 만한 집이요. 즉 절효정문으로 표창할 만한 집이 이제도 있다 할다. 이건 옛날의 얘기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이렇게 절효정문을 꽂아서 표창할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시적 화자가 강원도 관찰사로서 잘 다스려서 지금 요렇게 될 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요, 뭘 읽어내야 되냐면 앞부분에선 선정의 포부를 드러냈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자기가 잘 다스렸음을 뭐 하는 거예요? 자뻑이라고 했죠. 과시예요. 그래서 선정의 과시죠. 내가 잘 다스려서 지금 풍속 옛날처럼 좋아요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대놓고 이야기할게요. 출제됩니다. 왜 출제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진주관 축서를 50천 날인물이 진주관 축서에서 흘러내린 물이요. 무슨 짓을 하느냐?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역의 물은 전부 다 동해바다로 흐르겠죠. 동해 쪽이니까. 그런데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서 그냥 획 버려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태백산 그림자는 뭐냐면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요. 자기가 직접 봤던 그 모습들을 동해로 씩씩 갖다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시적화자가 뭘 생각하냐면 차라리 한강의 목멱에 이 물길을 탁 펴서 닿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강. 한강에 누가 있는데요? 임금요. 임금에게 이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구나라는 거죠. 뜬금없이 임금을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연군 지정이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 여기서 나타납니다. 뭐냐? 이제 시적 화자가 지금 뭡니까? 공식적으로 관리로서 각 지역을 두루두루 돌아보는 과정 중에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모슬미니 이렇게 있습니다. 왕정이라는 것은 왕의 명령으로서 하는 일이에요. 즉
공식적인 일이에요. 이게 유한하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백날 청날 밖으로 이렇게 다닐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못 다닌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풍경이 못쓸미니 자연이 싫지 않으니 소리예요.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딱 봐도 일은 해야 하고 뭐 놀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일과 사적인 일 사이에서 지금 뭐 한다? 갈등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단원 개간할 때 갈등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이 갈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도 하도 할자 많다. 유해는 뭐냐? 생각이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아, 사표 쓸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객수, 실음료 똑같은 거예요.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진다는 거죠. 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 생각이 사실은 여기에 더 가까운 거예요. 보겠습니다. 선사를 띄어내어. 선, 신선선자죠. 신선이 타는 배를 띄어내어 두우, 견우와 직녀가 있는 성으로 향하살까. 선인을 찾아러 단열. 단열 아까 화랑할 때 나왔죠. 그 네 명의 화랑을 찾으러 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속세가 싫으니까 신선이 되어서 신선의 뭐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싶은 마음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이 갈등 나왔으니까 이제 뭐 나와야 돼요? 해결이 나와야 되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반드시 나오니까 체크 필요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바다 브이로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다 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뭘까요? 파도요. 여기서는 파도를 다양한 비유적인 표현 방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천근을 못 내보아 망향정의 오른말이 자 시적 화자의 현재 위치요 망향정입니다. 여기에서 천근은 하늘 끝이에요. 하늘 끝을 다 못 봐서 망향정에 올랐어요. 망향정에 올라서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 바다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대꾸법을 사용해서 문장 구조 똑같죠? 드러낸 겁니다. 자, 그 다음 드디어 파도가 나옵니다. 파도 치는 모습을 봤겠죠? 그것을 가뜩이나 노한 고래 니라서 놀래간대. 누가 고래를 놀래켰길래 불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군한디고 이거는 불거나 뿜고 어지러이 구는 것은 고래의 모습이죠. 이거 쉽게요. 파도 치는 모습요. 파도 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에 은산을 꺾어내요. 육합의 날이 난다. 육합은 온 세상이요. 그럼 은산이 뭐냐요? 파도가 동해는 바다가 거칠잖아요. 그래서 바위에 파도가 팡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위라고 치면 물결을 이렇게 팡 치면 휙 솟아오르잖아요. 그때 물이 은빛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역시 뭐라고요? 노한고래와 같이 파도예요. 그다음 이렇게 부딪히면 그 물들이 어떻게 천지를 사방으로 다 튀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 5월 장천에 5월의 하늘에 백설은 흰 눈은 무사일고. 좀 전에 말했죠. 물보라가 이렇게 바위에 부딪힌 파도 물보라가 이렇게 치는 거. 물보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노한고래, 은산, 백설 전부 다 뭐 파도를 은유법으로 드러낸 거죠. 파도는 노한고래, 파도는 은산, 파도는 백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은유법이라고요. 자, 그러면 산에서는 관리로서의 모습이 많이 나타났죠. 그런데 바다에서는요. 완전 자연인 한 개인으로서의 정서가 자유롭게 펼쳐졌다. 큰 차이점입니다. 출제 포인트거든요.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철의 바다 브이로그였고요. 그 다음 마지막 결사 부분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